오늘 합당 관련된 뉴스 영상을 함께 보시고 가겠습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국혁신당에 합당을 깜짝 제안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숙고해보겠다며 당내 논의에 착수했지만 민주당 내에서는 사전 협의 없이 당대표가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며 반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장슬기 기자입니다. 예고 없이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함께 지방선거를 치르자며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을 제안했습니다. 6.3 지방선거를 따로 치를 이유가 없습니다. 이재명 정부 성공이라는 공동 목표를 위해 원팀으로 같이 뛰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지도부도 기자회견 직전에야 해당 내용을 전달받았는데 갑작스런 합당 제안에 민주당 내부는 하루 종일 들끓었습니다. 목표가 같으면 함께 걸어야 한다, 긍정적으로 지켜보겠다는 일부 우호적인 평가도 나왔지만 당대표 혼자 결정할 일이 아니다, 당원 주권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는 지적이 쏟아졌습니다. 합당 제안을 받은 조국혁신당 대표도 진지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이라는 목표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조국혁신당은 국민의 마음과 뜻이 가리키는 방향에 따라 논의하고 결정할 것이며 청와대는 합당 제안 소식에 양당 통합은 이재명 대통령의 평소 지론이라며 양당 간 논의를 지켜보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지방선거 파장을 우려한 국민의힘은 쌍특검을 피하기 위한 위장결혼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장동혁 대표의 단식을 통해서 통일교하고 공청 뇌물 특검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에 대한 그들의 방어 수단이 아니었을까? 조국혁신당은 이번 주말 의원총회 등을 열어 본격적인 합당 논의에 돌입하는데 민주당도 조만간 당내 의견 수렴에 나설 계획입니다. 네, 여기까지 일단 뉴스 영상을 보셨어요. 공동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방선거 승리를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라는 공동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합당하자. 이게 이제 정청래 취지예요. 이게 합당 얘기가 다 떠나서요. 합당 얘기가 민주당에서 나오는 게 맞습니까 지금? 160석이 넘는 거대 여당이 야당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지방선거가 조국당하고 합당하지 않으면은 민주 진보 세력이 분열이 돼서 지방선거가 위험할 그럴 상황이에요? 전혀 아니잖아 지금. 조국당이 망하게 된 상황이고 민주당은 역대급 승리를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 우리가 조국당하고 합당하지 않으면은 지방선거를 이길 수가 없는 상황입니까? 구름구름님, 조당 이혜민 의원은 어젯밤 정청래 만나서 합당 얘기를 직접 들었다고 하네요. 민주당 수석 최고위원 이현주는 오늘 아침에 들었고요. 미카 김우라님, 기자회견 한다기에 요즘 의혹이 터져 나오니 양심선언하는 줄요. 청래야 혼자 조국당하고 합방해라. 아니 이게 민주당이 조국당을 끌어들이지 못하면 예컨대 대선 때는 합당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대선 때는 진짜 막상 이번에 쉽게 승리할 거라고 예상을 하긴 했지만은 국민의힘하고 김문수하고 이준석이 득표율을 합치니까 그야말로 간발의 차이였잖아. 그래서 조국당에서 후보가 나와. 그러면은 1%도 아쉬운 상황이기 때문에 합당 얘기를 할 수도 있죠. 또 총선 때 박빙 지역구가 많아. 총선을 앞두고 박빙 지역구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총선에서 이게 민주 진보 유권자들이 분열이 되면은 우리가 이기기가 힘들어. 그런 상황이야. 그럼 합당 얘기가 민주당에서 나올 수 있지. 근데 지금이 민주당에서 합당 얘기가 나와야 될 시점이냐고요. 그러니까 조국당하고 합당하지 못하면은 지방선거를 이길 수가 없는 상황이냐고. 오히려 합당하면은 제가 볼 때는 지방선거에 더 위험해져요. 예컨대 합당하면은 조국한테 지역구라도 하나 주든지 아니면 지자체장이라도 하나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지방선거 전체가 조국의 선거가 돼버려요.
예, 쩔래야 날아가는 거 순간이다. 분수에 맞지도 않은 욕심이 화를 부른다. 네. 이거 제가 아이디를 읽어드리기가 어려워서, 예, 사항님, 킬상님, 예, 감사합니다. 아니, 조국이 들어와가지고, 지방선거 때, 뭐, 서울시장 나가겠다. 부산시장 나가겠다. 혹은 뭐, 보궐선거 나가겠다. 이래봐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완전히 먹잇감 무는 거야, 이거는. 조국의 리스크를 민주당이 다 떠안아야 돼요. 어? 게다가 또 조국당 후보들도 한 자리씩 줘야 될 거 아니야. 한 자리씩 줘야 되는데, 그럼 이게 조국당의 선거가 되지, 조국의 선거가 되지, 이재명의 선거가 되겠냐고. 그래서 오히려 마이너스가 돼요, 지금 이거는. 지방선거의 악재예요, 악재. 게다가 지지율이 2% 3% 나오는데, 그리고 그 2% 3%도요, 여러분, 호남을 빼잖아요? 호남에서 대부분 나오는 지지율이야. 근데 호남은 아무 상관이 없잖아. 닦아놓고. 어? 아, 조국당이 잘해가지고 조국당 애들이 당선이 됐어. 아, 뭐, 그럼 어쩔 수 없는 거고. 어? 조국당 나온다고 해가지고 민주당이 지금 뺏길 상황입니까? 뺏길 상황도 아니에요. 호남 지지율을 빼면은 조국당 지지율은 1%대예요. 1%. 1%가 뭐야? 0%대야, 0%. 호남 지지율 빼고 2, 3% 나오는데 그 중에서 호남 빼보세요. 다른 지역에서는 1% 미만이에요. 1% 미만. 거기에다가 여기 이제 잘 써주셨네. 성비위 문제도 지금 해결이 안 됐잖아. 어? 성비위 문제도 해결이 안 됐는데 그 강미정 전 대변인 같은 경우에 얼마나 지금 자괴감을 느끼겠습니까? 민주당이 조국을 살려주면 강미정 대변인 같은 경우에 얼마나 자괴감을 느끼겠어요. 그거 가만히 있겠어? 지방선거 때? 응?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것도 폭력이지. 그럼 우리도 강미정 전 대변인한테 가만히 있으라고 그래야 돼. 왜? 민주당한테 데미지가 오니까 이제 성비 문제가 불거지면 민주당에 데미지가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도 강미정 대변인한테 가만히 있어라 좀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 근데 그게 도덕적으로 도의적으로 올바른 일이냐고. 아니 왜 폭탄을 지금 끌어안냐고요. 선거에 아무런 도움도 안 되는데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정치공학적으로 제가 볼 때 잘 생각해서 이게 정치공학적으로 접근을 할 수도 있다. 선거를 앞두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다. 지금 조국당하고 합쳐가지고 뭐 배치장도 맞들면 낫다고 조국당하고 합치면 조금 플러스 알파가 될 거다. 이런 요소가 좀이라도 있으면은 이해가 된다는 거야. 합당 얘기가 나오는 게. 그런데 이거는 마이너스 합당이에요. 마이너스 통합이야. 이걸 왜 하냐고. 미쳤습니까? 그러니까 정치공학적으로 접근해도 실익이 없다는 거예요. 조국당하고 합당은. 그리고 두 번째 문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성공이라는 목표가 같기 때문에 조국당하고 합당을 한대. 아니 조국당하고 지금 이재명 정부 이게 다른 시점이면 모르겠는데 최근에 검찰개혁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검찰개혁 문제를 둘러싸고 조국당이 노골적으로 이재명 정부를 흔들고 있잖아요. 지금 불필요한 논쟁을 만들어가지고 지지층들 사이에 갈등을 유발시키고 대놓고 이재명 정부의 민정수석, 이재명 정부의 법무부 장관 이 두 사람이 누구보다도 대통령의 뜻을 잘 받들어서 대통령의 뜻대로 검찰개혁안이 어떤 정치적 수단이 되지 않도록 대의 명분만 앞세워서 개혁을 그르치지 않도록 실용적으로 지금 잘 접근을 하고 있잖아요. 봉욱 민정수석과 정성호 장관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심지어는 대통령께서 정성호 장관에 대해서는 이런 언급까지 했어요. 나 대신 욕먹느냐고. 많이 힘들지 않느냐. 이런 얘기까지 했어. 근데 정성호 장관이건 봉욱 민정수석이건 대통령 탓을 합니까 지금? 말 한마디 뻥끗 안 하잖아요. 본인들이 욕바지가 되고 있고 본인들이 죽일 놈이 돼 있는데 그게 대통령 뜻에 따라서
본인들은 일을 하고 있을 뿐인데 왜 내가 대통령 대신 욕을 먹어야 되느냐? 이런 얘기 합니까? 안 하잖아요. 응? 그런데 봉욱과 정성호를 공격하는 건 결국 이재명 대통령을 공격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을. 응? 이재명 대통령을 공격하는 거지. 이게 봉욱하고 정성호를 공격하는 겁니까? 그리고 집권 여당의 당대표면은 정부 내각이 장관들이 공격을 당하고 있으면은 당대표가 앞장서가지고 해명을 하고 방어를 해줘야 될 위치에 있는 거예요. 잘했건 잘못했건 간에 일단 여당 대표는 자기 내각을, 정부 내각을 방어를 해줘야 되는 거야. 국민의힘 애들 그렇게 했잖아요. 윤석열 때. 한덕수가 사고치건 최상목이 사고치건 누가 무슨 사고를 쳐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물론 한동훈은 안 그랬지만은 정부 장관들을 공격한 적 있습니까? 근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도 공격을 안 하잖아요. 지금 정성호 장관이나 보국 민정수석을 국민의힘이 공격하는 거면 좀 그나마 이해가 돼. 그런데 여당에서 다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이냐고. 그래서 지금 상황은 놓고 보면은 이재명 조국당의 목표가 저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라고 보이질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당의 성공이지 왜 이재명 정부의 성공입니까? 조국의 성공이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 아니잖아. 조국당의 목표는. 그런데 왜 거짓말을 하냐고. 정청래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 어떻게 민주당과 조국당의 공동 목표예요. 말로만 명팔이 하는 거지. 실제로는 사사건건 트집을 잡고 정부를 흔들어대고 있는 조국당하고 손을 잡고 이재명 정부를 성공시키겠다고? 저런 거짓말을, 저런 뻔뻔하게 어떻게 저런 거짓말을 합니까? 그리고 아까 조국당 이해훈 의원은 어제 정청래에게 합당 얘기를 들었다고 하는데 민주당 최고위원들은 최고위원회 20분 전에 이 얘기를 들었어요. 20분 전에. 이게 말이 됩니까? 최소한의 소통이잖아요. 당 지도부는 알고 있었어야 될 거 아니야. 이런 중요한 문제, 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 그게 조국당이건 어느 당이건 간에 합당이라는 이런 중요한 정치적 이슈를 당대표가 던지는데 아니 최고위원들도 20분 전에 알았대. 그런데 어떻게 조국당에서는 하루 전에 아냐고. 그리고 당정대가 원팀이라고 했는데 어제 홍익표 정무수석이 정청래를 만났어요. 혁신당 합당 말 안 했다. 전혀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다라는 거야. 정무수석이 왔는데도 이런 중요한 발표를 오늘 하는데 어제 만났는데 오늘 밤에 자다가 갑자기 생각났어요? 적어도 대통령실에 통보는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당에서 이런 일을 할 거면은 통보는 해줘야 되잖아. 근데 대통령도 무시하는 거예요 지금. 대통령도 오늘 이재명 대통령도 오늘 뉴스 보고 알았을 거야. 합당 얘기한다라는 걸. 그리고 오늘 강유정 대변인도 확인을 했습니다. 청와대에서는 전혀 몰랐다. 대통령은 모르고 있었다. 이번 주에 지도부 오찬이 있었잖아요. 지도부 오찬이 있었는데 대통령을 직접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이러한 중요한 문제를 추진하면서 다 떠나서 이게 옳으냐 그르냐 문제를 따지기에 앞서 말로는 명팔이를 하면서 당정대 원팀을 외치면서 대통령께도 보고를 안 한 거예요, 이거. 이거 왜 안 했습니까? 대통령이 먼저 터뜨릴까봐? 아니,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집권 여당 대표가 합당이라는 중요한 문제를 추진을 하는데 대통령의 의견을 들어보는 건 고사하고 대통령과 공유도 하지 않고 대통령과 공유도 하지 않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게 말이 됩니까?
그 홍익표 정무수석이 뭐 나중에 공유를 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공유를 한 건지 안 한 건지. 그 문제는. 왜냐하면 뭐 정청래 체면 살려주려고 뭐 그런 얘기를 했을 수도 있다고 봐요. 홍익표 정무수석이. 이게 사실 난리가 날 일이지. 다른 거 다 떠나서 대통령실에 공유도 하지 않고 이런 일을 저질렀다라는 건 우리 당원들이나 국민들이 가만히 있을 일이 아니에요. 이건 진짜로. 오늘 뭐 이현주 의원이 정청래 재신임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도 했던데 정무수석과도 전혀 공유를 하지 않고 대통령에게도 공유가 되지 않았다. 뭐 협의는 이거는 뭐 얘기가 나올 단계도 아니고 네? 협의는 뭐 말을 꺼낼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근데 보세요. 박지원 제가 이게 완전히 거의 노망난 수준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죠. 국회의장이 그렇게 하고 싶나? 이 양반이 이제 눈깔이 뒤집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민주당 혁신당 합당 제안 청과도 사전 조율했을 것이다. 이제 본인 뇌피셜이죠. 오늘 광주 방송에 출연을 해서 정청래 대표는 독자적으로 통합을 제안할 뿐이 아니다. 정 대표는 철저하게 이재명 대통령에게 충성을 바치는 분이기 때문에 청와대와 조율 없는 제안은 없었을 것이다. 뭐 박지원이야 원래 이제 합당파였기 때문에 그렇다 칩시다. 이런 거짓말을 저는 어떻게 이렇게 뻔뻔스럽게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나이를 먹으면 사람이 지혜로워진다고 하는데 박지원은 지혜로워지는 게 아니고 간교해지는 것 같아. 간교해지는 것 같아. 그러면은 박지원 의원 그 대통령이 거짓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강유정 대변인이 거짓말하고 있다라는 거야? 정청래가 대통령에게 철저하게 충성을 바치는 분이기 때문이래요. 청와대와 조율 없이 제안이 없었을 것이래. 그러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거짓말하는 거네. 그죠? 강유정 대변인이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라이리 마사님, 윤어게인이 문어게인님, 문어게인 진압이 내란 진압입니다. 쩔레를 조국당으로 치웁시다. 문저털레 철벌을 내린다. 응?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럼 대통령이 거짓말하는 거네. 정청래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보세요. 이게 본색이 다 드러나요. 오늘 뭐 찬성하는 사람들 당연히 뭐 정청래 청래파 최고위원들이야 뭐 찬성을 할 수밖에 없고 정직이 오래간다님. 정청래는 국짐과 힘을 합쳐 대통령 탄핵시킬 놈. 통일교 신천지 수사 들어가니 선수친 듯. 오늘 제가 저기 원래 단독 보도가 있었어요. 단독 보도가 있었는데 요거를 미뤘어. 오늘 뭐 큰 이슈가 있어서 내일 보내드릴 건데 신천지가 이제 그 문재인을 지지를 했다. 요런 지금 정황을 보도를 제가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신천지 관련된 얘기는 내일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 신천지가 문재인을 지지했다. 요게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지금 연관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신천지 특검도 국민의힘에서 이제 반대를 하고 있지만은 이게 저기 신천지를 국민의힘만 수사를 하자 이렇게 특검법을 냈다고 그래요. 확인이 된 게. 신천지를 국민의힘과 관련된 것만 수사를 하자 이렇게 신천지 특검법을 민주당에서 주장을 하고 있다라는 거야. 근데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통일교는 민주당을 수사하고 신천지는 국민의힘을 수사하자 이러고 협상을 하는데 협상이 돼요? 아니 신천지건 통일교건 둘 다 수사를 해야지. 그래서 신천지 문제도 저는 정청래가 이렇게 무리수를 던지는 이유 중에 하나인 것 같다. 그리고 이미 합수본에서 준비를 하고 있어요. 수사를. 곧 털려요 이거. 언젠간 털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덮기 위해서 이런 짓을 한 거 아닌가, 뭐 그런 지금 의혹도 생기는 상황이에요. 자, 보세요. 이제 얘네들 다 커밍아웃 하죠? 민영배, 민영배 의원이 2022년 대선 때 가장 먼저 이재명 대통령 그 친문 쪽에서 가장 이재명 캠프에 가장 먼저 합류했던 의원이 그 민영배 의원이에요. 근데 이 양반이 그 눈깔이 뒤집힌 것 같아. 그러니까 박지원이랑 비슷한 거죠. 박지원은 이제 국회의장 되고 싶어갖고 정청래한테 붙었고, 민영배는 이제 광주시장 되고 싶어서 붙었는데, 지금 보니까 김용범 비서실장이 출마를 할 것 같은 분위기거든요. 광주 전남 지금 통합이 대전 충남보다 먼저 지금 이루어지게 생겼고, 미뤄지게 생겼고, 김용범 실장이 만약에 출마를 한다라고 하면은 민영배가 좀 힘들죠. 최근에 여론조사 나왔는데 조금 앞서더라고. 아직 김용범에 대해서는 출마한다라는 사실을 우리 유권자들이 잘 모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영배보다 김용범이 조금 더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출마가 만약에 가시화되면은 예컨대 뭐 강훈식 실장도 아직 여론조사는 안 나오고 있는데, 출마가 가시화되면은 김용범 실장이 치고 나갈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러니까 민영배는 지금 본인이 광주시장 되는 줄 알고 있었는데 계속 1위를 달리고 있었어요. 강기정보다 많이 앞서. 그 1위를 광주시장 되는 줄 알았는데 정청래한테 딱 붙어가지고 지금 별로 가망이 없잖아. 가망이 없으니까 다시 이제 이거 조국당하고 합당을 지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뒤에 이제 이게 정청래가 합당을 발표한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조국당 당원이 10만 명이라고 하는데 저는 뭐 대부분 이중당적자라고 이제 보고는 있지만은 어쨌건 그 10만 명 10만 명이 그러니까 친문 중에서도 가장 이제 친문 성향이 강한 얘네 털레반 애들이죠. 조국당 당원들이 이제 털레반이라고 보면 돼요. 이 털레반이 신천지처럼 민주당으로 들어오면 이 10만 명은 누구를 지지할까요? 청래파를 지지할까? 친명을 지지할까? 청래파를 지지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애들이잖아요. 조국한테 살 길을 열어줬는데. 그래서 조국당 당원들이 민주당에 들어올 경우에 민주당 경선에서 청래파들에게 대단히 유리한 상황이 돼요. 특히 호남 쪽에 많잖아요. 호남 쪽 지지율이 높게 나오니까 조국당 당원들이 호남 쪽에 많을 텐데, 이 호남 쪽에서 입당을 해가지고 경선에 참여를 하면 청래파가 유리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정청래도 사실은 그건 좀 뒤에 말씀을 드릴게요. 요거부터 말씀을 드리고, 그건 정청래가 왜 합당을 갑자기 얘기했는지 그건 뭐 뒤에 좀 말씀을 좀 드리고, 민영배 입장에서 보면은 합당을 하면은 본인이 유리해지는 거예요. 본인이 10만 표까지는 아니어도 뭐 한 4, 5만 표가 생기는 거잖아. 근데 호남 지역에서 그 정도 표가 생기는 상황이면, 안 그래도 뭐 지금 호남 지역에 당원 숫자가 대폭 늘어났잖아요. 여기에다가 조국당 표까지 더하면은 김용범하고 한번 해볼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냥 바로 본색을 드러내잖아요. 민조합당 찬성합니다. 바로 본색을 드러내는 거야. 그러니까 다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 때문에 저렇게 하는 거예요. 아까 박지원은 국회의장 되고 싶어서 저러는 거고, 민영배는 광주 전남 특별시장 되고 싶어서 저렇게 당원들을 무시하고 당 지도부도 무시하고 정청래가 폭주를 하고 있는데 그거를 지지한다고? 이거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행동인 거예요. 민영배 의원은 다 떠나서 합당 자체를 동의할 수는 있어요. 그건 뭐 정치적 입장이니까 합당 자체를 동의할 수는 있는데, 지금 당원들을 무시하고
의원들도 무시하고 당의 기본적인 의사수렴, 최소한의 의사수렴, 의견 수렴 과정조차 없이 쿠데타식으로 합당을 발표한 것에 대해서는 정신이 있는 의원이라면은 문제인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적어도 민영배 의원이 이렇게 썼어야 돼. 조국 당과의 합당은 찬성을 하지만 당대표가 당원들과 의원들을 무시하고 이렇게 독재적 행태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인식을 갖는다. 그렇게 쓰는 게 정상적인 거야. 본인이 조국 당과의 합당을 찬성한다고 해도. 박지원도 마찬가지예요, 박지원도. 그러잖아요. 정청래, 본인이 조국 당과의 합당을 지지한다고 하더라도 정청래가 대통령실과도 공유도 하지 않고 제멋대로 합당을 발표한 것에 대해서는 박지원이 문제제기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제기는커녕 대통령 청와대하고 조율 없이 제안하지 않았을 거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충성을 바치는 분이다. 이따위 얘기를 하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다 본색이 드러납니다. 예,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진짜와 가짜가 확인되는 시기가 올 것이다. 제가 김병기 원내대표 사건이 터졌을 때, 김병기 사건이 터졌을 때 김병기를 진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실드를 치면서 문바와의 전면전을 선포를 했습니다. 이제는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 끝날 것이다. 그래서 김병기가 먼저 이제 희생양이 됐죠. 우리가 힘이 좀 모자라가지고 희생양이 됐습니다. 김병기가 먼저. 그 다음에 지금 강득구, 이현주, 황명선, 지금 얘네들이 세 번째, 네 번째 희생양을 만들고 있잖아요. 우리가 좀 힘이 모자라서 당 최고위원 보궐선거에서 지는 바람에 계속 공격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건 진짜와 가짜가 가려지는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질 것이다. 문조털과 친명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끝나는 싸움이 될 것이다.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이제는 진짜가 드러나는 거예요. 누가 청랩하고 누가 명팔인지, 누가 찐명이고 누가 명팔인지 이게 확인이 되는 그런 이제 진실의 순간이 온 겁니다. 트루스 오브 모멘트죠, 그죠? 진실의 순간이 온 거예요. 최민희 바로 나오죠? 더 뭉쳐서 더 강하고 넓은 진보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을 찬성하며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조속한 합당을 기대합니다. 다 커밍아웃 하는 거예요. 다 커밍아웃 하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워딩이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워딩이 뭡니까? 지금 최민희가 짧게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여기에 최민희의 본색이 드러난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 여기 이 네 줄의 글 중에 여러분들이 보기에 가장 눈에 띄는 단어가 뭡니까? 최민희가 가짜 친명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이 요거를 발견하시는 분들이라면 최한옥 정치대학 수석 졸업이지. 예? 수석 졸업이에요. 최한옥 TV를 그동안 열심히 보신 분들은 뭐가 문제인지를 알 거야. 그래도 역시 우리 최한옥 TV 시청자들이 제 방송을 보면서 졸고 있었던 건 아니네요. 정확히 보시네, 정확히. 진보, 넓은 진보. 예, 이게 키워드예요. 넓은 진보. 지금 이재명 대통령님이, 이재명의 민주당이 진보로 가려고 그러는 겁니까? 예? 여러분? 진보로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의 방향성이, 이재명의 민주당이 가고자 하는 길이 진보입니까? 이재명 대통령님이 이제 우리 역시 시청자 여러분들은 최한옥TV 시청자 여러분 수준이 높아. 예. 이 정도면은 여러분들 유튜브 방송해야 돼요. 유튜브 보지 말고 유튜브 방송을 해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웬간한 평론가들, 그 다음에 웬간한 유튜버들보다
여러분들이 훨씬 더 안목이 높아. 그 이상한 애들보다. 어? 이거를 다 읽어내잖아, 여러분들은. 물론 제가 이제 약간 유도한 측면이 있긴 하지만은, 다른 사람들이, 유튜버들 중에 이런 걸 보면서 잡아내는 애들이 누가 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이 그냥 아무 말 대잔치 하는 거지. 이재명 대통령님은 민주당이 중도 보수로 가야 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넓은 진보로 가면 됩니까? 지금 되게 중요한 키워드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건 뭐냐면, 지금 조국당과의 합당을 하게 되면은 중도 보수 확장 전략이 무너져요. 조국당은 민주당하고 다른 길을 가는 정당이야. 그건 조국 스스로 계속 강조를 하고 있잖아요. 더 파란 민주당, 더 강한 민주당, 쇄빙선, 즉 민주당보다 왼쪽에서 역할을 하겠다라는 게 조국당의 스탠스야. 근데 지금 민주당은 어디로 가야 돼요? 중도 보수로 확장을 해야 되잖아. 근데 여기서 진보 성향이 강한, 엄밀히 얘기하면 조국당은 이념적으로 분류를 하자 그러면 진보 개혁 정당에 가까워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님이 이해훈까지 장관 지명을 하면서 중도 보수를 공략하고 있는데, 당대표가 진보 개혁 정당하고 통합을 해버리면, 자, 민주당에서 진보 성향의 목소리가 더 커져요. 그 예컨대 이번에 검찰 개혁 문제를 둘러싼 논쟁을 여러분들이 대비해서 보시면 돼. 지금 무슨 얘기냐? 지금 대통령은 실용적으로 접근하려고 그러잖아. 개혁 문제를. 이념적이 아니라 실용적으로 검찰 개혁을 접근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급진적인 주장을 배척하고 있는 거예요. 급진적인 주장이라는 건 뭐냐면은 검찰의 수사권을 무조건 뺐자는 검수완박이 급진적 주장인 거예요, 지금. 수사 기소권 분리가 합리적이고 중도적인 개혁 아니라면 검수완박은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자라는 것이니 급진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 공백이 어떤 문제를 일으킬지 아무도 예상을 할 수가 없는 상황에 있다라는 거야. 근데 조국당과 청래당은 급진적인 방향으로 민주당을 끌고 가려고 하잖아. 민주당만 끌고 가면 그나마 괜찮은데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까지 그쪽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라이리 마사님, 이재명 정부는 실사구시 정부입니다. 쓰레기 정치 사기꾼들, 당원들이 치워줍시다. 그래서 조국당하고 지금 합당을 해버리면 이재명 대통령의 중도 확장 노선 자체가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제가 본질적으로 이건 노선투쟁이라고 얘기를 했잖아. 계파투쟁이면서 동시에 노선투쟁이다. 계파투쟁이면서 동시에 노선투쟁이라고 말씀드린 게, 문조털레는 민주당의 방향성을 진보개혁 쪽으로 잡고 있어요. 진보개혁 쪽으로.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과 친명들은 중도 보수 쪽으로 잡고 있어. 그럼 이게 어떻게 공존이 됩니까? 한쪽은 왼쪽으로 가자 그러고 한쪽은 오른쪽으로 가자 그러는데. 그래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합당을 한다라면은 오히려 저는 조국당이 아니라, 뭐 가능성이 없는 얘기지만 조국당이 아니라 뭐 이해훈이랄지 유승민이랄지 이런 보수 인사들, 갈 곳 없는 보수 인사들을 각계격파를 해가지고 민주당으로, 국민주권정부로 흡수해야 되는 거예요. 흡수를 해야 되는 거야. 조국당이 아니라 차라리 개혁신당을 흡수하는 게 맞는 거예요, 지금은.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은. 근데 완전히 반대로 끌고 가고 있잖아요, 지금. 그리고 최민희는 자기도 모르게 자신의 속내를 드러낸 거예요, 저게. 정청래 편들어주면서 자신의 속내를 드러낸 거지. 그래서 전혀 조국당과의 합당 문제는 이재명 정부의 방향성과 저는 연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지방선거 승리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요. 오히려 마이너스가 된다. 조국의 지방선거를 만들면 안 된다. 윤영주님, 이런 위기 상황에 박찬대는 왜 아무 의견도 안 내는 건지.
강하게 반대 의사를 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나올 거예요. 지방선거에 마이너스예요. 2% 3%짜리 정당하고 뭐하러 통합을 해가지고 논란거리를 만듭니까? 그런 측면에서 지방선거 승리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또 이재명 정부의 성공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왜? 이재명 정부는 중도 보수로 민주당의 영토를 확장을 해서 민주당의 영토를 확장을 해서 민주당이 명실상부한 주류 정당으로 그 다음에 민주정부 20년, 30년을 내다보는 그런 정당으로 만들겠다라는 게 이재명 대통령님의 구상이에요. 자, 여기까지 일단은 보내드리고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맥락에서도 정청래의 합당 제안은 전혀 민주당에 도움이 되지도 않고 이재명 대통령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이재명 정부를 실패로 이끄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저는 이걸 명백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본인들이 그래 최민희가 본인이 진보라면은 정청래하고 최민희하고 민영배하고 조국당 가면 돼요. 그러면 될 거 아니야. 본인들 성향이 민주당하고 안 맞으면 박지원 데리고 민영배 데리고 최민희 데리고 이성윤 데리고 조국당 가라고. 청래당하고 조국당하고 합당을 하면 될 문제지. 왜 민주당을 합당을 시킵니까? 이재명의 민주당을. 청래당이랑 조국당이랑 합당하세요. 그 얘기인가? 민주당이 아니라 청래당과 조국당을 합당한다는 얘기인가요? 당 이름도 좋네. 조청당, 조국청래당. 얼마나 좋습니까? 니들끼리 통합하라고, 니들끼리 합당하라고. 한 10명 데리고 나가도 상관없어요. 니들끼리 나가가지고 진보 넓은 진보를 만들어. 그 모여가지고 저기 교섭단체 만들면 되겠네. 그죠? 25석 되면 교섭단체 된다며. 청래당 나가가지고 교섭단체 만들면 딱이네, 딱.